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기획실장으로 계신 강영근 실장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김광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표 되시는 이계성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리하신 분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서경석 목사님이십니다. 그 옆에 자리하신 분은 전군 구국동지연합회의 이대훈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유민주국민연합에 수석되시는 이희범 수석님이십니다. 그리고 애국기독인연합의 표세철 목사님이십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이상 오늘 7분을 내시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의 여러가지 상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사무총장 되시는 서경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5.18 북한군 개입 공청회를 주도한 이후로 이 문제가 아주 좌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유세를 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이제 시간만 끌고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니까 좌파들이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총공세를 하겠다 하는 식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또 다시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건으로 그동안에도 그동안의 모든 비리들이 이 건으로 다 덮여버리고 말았는데 루킹 사건까지도 다 덮여버리고 말았는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면은 그건 정말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5.18 사건을 보면은 거기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고를 공격했다든지 혹은 교도소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광주 시민들이 없는 사안들입니다. 더군다나 카빈 총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게 카빈 총이고 국군은 M16으로 무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카빈 총으로 사살당한 시민들의 숫자가 거의 한 8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광주 시민군이 쏴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과오를 광주 시민들이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광주 시민들로서는 엄청난 불명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고서는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는 게 아니다. 역사적 진실이라는 게 지금 아직 규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부터 하고 나야 그 다음에 무슨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모독했으니까
무슨 국회의원들은 제명해라 라는 요구가 성립이 가능하지만 지금 역사적 진실 자체가 의혹에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새 국회의원이 왜곡하고 모독했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요 애국 단체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런 성명서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우리로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5.18 사태에 대한 8가지 의혹이 규명되기 전에는 절대로 새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무슨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애국 단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성명서는 저희 단체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대표적인 우파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전부 동의해 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우파의 공동의 의견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라지킴이 고교연합의 김광찬 사무총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사태에 관한 8가지 의혹이 규명되기 전에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징계하면 절대 안 된다. 성명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면서 5.18 관련 단체 등 좌파 진영은 다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 작전에 나서려 하고 있다. 그동안 이 이슈를 제기하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 이번에 다시 좌파 언론을 총동원하여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우파 애국단체들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모독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5.18 사태에 관한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이 8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5.18 때 시민군을 지휘한 자는 누구인가? 지휘 체계와 지휘 통신망도 없었던 시민군이 일사불란하게 시를 주도하고 시민군 지휘자도 없이 대규모 무장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나? 시민군을 지휘했다는 사람이 왜 없나? 2. 누가 서광주 톨게이트에서 24선을 공격해서 집차 14대를 탈취했는가? 광주 시민들이 국군 24단이 서광주 톨게이트로 진입할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시민들이 육군 1개 사단을 공격할 정도의 전투력과 감청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인가? 왜 톨게이트에서 24단 습격에 동참했다고 전한 사람이 없는가? 3. 아세아 자동차의 침입,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한 사람은 누구인가? 5.18 당시 시민군은 넝마주의, 구두닦기, 양아치들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조종이 까다로운 장갑차를 몰고 군용 트럭을 운전했단 말인가? 1톤 이상의 TNT를 도청 지하로 옮기고 뇌관까지 결합하는 일을 어떻게 시민군이 할 수 있는가? 4.
누가 광주 전남의 무기고 44곳을 습격하여 5,400개의 총기와 TNT 88톤을 탈취했나? 어떻게 광주 시민들이 무고 위치를 파악해서 무기도 없이 4시간 만에 44곳의 무기고를 습격할 수 있단 말인가? 사전에 특수 훈련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5. 누가 계엄군이 지키는 광주 교도소를 6회에 걸쳐 공격했는가? 광주 교도소에는 이전향 수인이 100여 명 있었다고 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교도소는 시민군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교도소를 공격했는가? 교도소 공격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데 사망자는 누가 처리했는가? 누가 5.18 중에 광주 교도소를 공격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5.18 유공자 증언이었습니다. 6. 사망한 110명 중 85명이 시민군이 갖고 있던 카비총에 사망한 것이 말이 되는가? 총상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가 116명인 것이 공식 발표다. 그런데 윤 85명이 시민군이 갖고 있던 카비총에 사망했다. 군인 전사자 23명 중 20명이 칼비총 조준 사격으로 사망했다. 시민군이 광주 시민과 군인을 쏘았단 말인가? 7. 왜 북한에서 매년 5.18 기념식을 하는가? 북한은 1980년 5월에 광주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방송했고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고 5.18 때 사망한 북한군을 영웅시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진술인데 왜 이들을 불러내어 규명하지 않는가? 황장엽 씨는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끝낸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북한 교과서도 광주 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적인 인민혁명 사건이라고 밝혔다. 8. 어떻게 5.18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해찬 의원이 유공자가 되었는가? 사망자가 116명, 부상자가 600여 명인데 왜 유공자가 4,000명이 넘고 또 매년 늘어만 나는가? 5.18과 상관없는 이해찬 의원과 같은 가짜 유공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왜 밝히지 않는가? 유공자 공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가짜 유공자가 온갖 특혜를 누리고 세금이 낭비되어도 좋은가? 이러한 의혹이 북한군의 소행이 아닌 것이 명확하게 규명된 후에도 김진태, 이정명, 김술래 의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다면 새 의원은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모독한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일들이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새 의원을 징계하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5.18 관련 진영의 여론 압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의원을 징계할 수 없음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면 무기고를 탈취하고 장갑차와 군용차 집차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85명의 시민과 20명의 군인을 카빈총으로 쏴 죽인 자들이
광주 시민이었는지를 광주 시민들에게 되물어야 한다. 이러한 의혹에는 끝끝내 침묵하면서 의혹 제기 자체를 역사를 왜곡하고 모독했다며 법으로 처벌하려는 자체가 얼마나 창피스러운 짓인지를 정부, 여당과 5.18 사태 관련 단체들은 알아야 한다. 2019년 3월 15일 부산국민회의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해병대 전후전국총연맹,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애국 기독인 연합 일동. 감사합니다.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는 우리 성명서 모두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 기자분들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출된 한교안 당대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정말로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 소신대로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참 좋은 일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 자유한국당에 휘둘리지 말고 야당의 눈치나 보고 이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5.18에 대해서 왜 눈치 보고 그럽니까? 그거 당연히 이혹되는 거 이거 밝혀야 되는 거죠. 무슨 징계를 한다 응원하면서 5.18 단체들이 떠든다고 해서 같이 시달려가는 그게 야당이 할 짓입니까? 그거 정말로 앞으로 이제 한교안 대통령이란다. 한교안 대표가 이제 체제가 됐으니까 정말로 이제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죠. 네. 네. 질문 사항이 아니고 한교안 대표님에게 할 말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교안 대표 연단 신청을 한번 해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여우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8개 단체가 황교안 대표 당대표 면담 신청을 하고 이 의사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자고 다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좋은 또 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선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18 문제 다루었던 영상을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삭제 대상자가 돼가지고 목동에 있는 방통회관에 저희가 지난 3월 8일 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1층에서 방문증 표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참석하고자 했던 장소는 19층인데 18층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애국 국민들이 참석하는 것은 18층 모니터로 볼 수도 있지만은 영상을 삭제하라고 하는 해당 당사자 유튜버는 꼭 방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담당자하고 한 30분간의 실랑이를 했습니다만 19층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다 꺼버리고 19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결국 19층에 방청을 못하고 18층에서 저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차원에서 18층 모니터로 잠깐 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해당 당사자가 지만원 박사가 7건, 그리고 창깨방송이 12건, 그 다음에 뉴스타운이 2건, 태극 FM이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깨방송, 그 다음에 태극 FM, 그 다음에 남수현 방송, 하모니 10 방송, 이렇게 방송이 오고 안중규가 밖에서 중계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18층에서 봤는데 말이죠.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몫으로 참석했던 방송통신위원 이상로 교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대한민국 정부 공식 기관입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답을 한 내용입니다. 국방부에서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은 5.18 북한군은 온 것인지 확인을 못했고 안 온 것인지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답변하기를, 김현수 대변인이 답변하기를, 지금 국회에 5.18 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때 밝혀주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거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날 그때 여야가 합해서 5.18 문제 지금 7개 안건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6개는 되고 7개가 5.18 북한군 광주에 왔나 이 내용을 조사하기로 한 건데, 지난 2월 8일 날 김진태 의원, 그 다음에 이종명 의원, 김슬리 의원이 국회 대회의실에서 지금 5.18 관한 문제를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김한원 박사를 이렇게 넣으면은 될 텐데,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받아두든지 안 받아두든지 그거는 청와대로 공을 넘기는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현재 넣지를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아까 우리 이제 원로분들께서 그 성명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뜻이 부진하니까 저 좌파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경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저희 유튜버를 다 초청해서, 그리고 우리 언론 어르신들하고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고부동하게 정면 돌파하도록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 뭐 사태 관련해서 조사위원으로 확실하게 그 지만원 박사를 넣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그래야만 이게 뭐 밝혀지는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심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생각이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지켜본다. 한교안 체제가 들어섰는데 지켜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 5.18에서 지만원 박사를 배제시키면은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다. 던진다 이겁니다. 그런 시각인데 그걸 확실히 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주문입니다. 아까 헌법위반은 제대로 얘기 못 하셨는데 질문. 예, 그리고 이계성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5.18 같은 경우에도 천주교 쪽에서 신부님들이 그걸 많이 더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거 없으신가요? 계획이? 광주 대주교 김희주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제 정말 빨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황청에다 옷을 벗겨달라고 파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아직 어떤 대답이 없는데 계속 파문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광주라는 것은 5.18의 주동 세력이 바로 그 김희주를 비롯한 천주교 신부들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월남이 폐망할 때 월남 반정부 주도 세력이 그 교교들하고 신부들이었습니다. 그 나라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지 북한 우리 사드 배치 반대하고 바로 이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이런 거 주로 하지 않습니까? 4대강 반대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힘으로 가서 멱살 잡으면 법에 걸리니까 멱살을 못 잡고 이제 계속해서 교황청에다 이건 신부가 아니라 바로 빨간 정치로 대한민국을 두집이라는 정치가들이다.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은 천주교가 다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니까 빨리 하루빨리 파문에서 옷을 벗겨라. 이걸 우리가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떤 기회가 오면 아마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 제주교구의 강우일 주교가 바로 제주 4.3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 나하고 같이 비교하고 500명을 데리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거 질문이죠.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공산혁명이었는데 남노당 혁명이 이것을 바로 예수의 순환에서 예수를 영적 모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교도 바로 다음 주쯤 해서 교황청에다 오소를 뵙기라고 파문 요구서를 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의사단 거기하고는 어떻게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천주교 정의군 사재단 척기로 해서 우리 신자들이 만드니까 신자들을 천주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정의군 사재단 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밖에서 놀았는데 1월 달부터 영동 정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570만 신자 중에 지금 460만이 성당에 안 나가서 천주교가 거의 망해가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60만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면 바로 우리가 천주교의 그 빨간 신부들을 쫓아내고 천주교를 바로 신자들이 장악해서 신자들의 힘으로 천주교를 운영해가는 그런 천주교를 만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마지막 질문이 해도 되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그 각 단체장 대표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이거를 그 좀 또 폭 있게 넓게 할 수 있는 그 집회를 통합 집회에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좀 이렇게 좀 눈을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제가 이제 그동안 사실 야당이 분열되어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면서 아마 뭐 32.3%인가요? 여기까지 굴러가고 있고 문재인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45%까지 떨어졌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야당이 하나로 뭉쳐지면은 우리 태극 집회도 하나로 뭉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동안 태극 집회가 대한민국의 그 보수를 떠받쳐놓은 힘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는 뭐 안에서는 잘 모르지만 세계 여론에서는 지금 한국을 전부 지지하는데 문재인 지지하는게나 바로 우리 태극 집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18개 방송을 했는데 13개 나라에서 전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13개 나라의 그 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빨간 신부 보내줘가지고 전부 바로 분열이 되었고 교포사회가 하나였는데 다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신부를 한국에서 보내면 빅토를 놓겠다. 받지 않겠다. 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지금 교회를 수르는 23개 교회에서 전부 지금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천주교를 변화시키고 있고 나라 안에서 천주교를 변화시키는데 이 천주교회가 사실은 저는 전교조고 싸웠습니다만 전교보다 더 새빨갛습니다. 사실은 요새 그 성당에 가면은 이건 바로 문재인 찬양하고 북한 찬양합니다. 지금 이제 외국에서 전화 온 그 분들의 얘기에 거의 80%가 무슨 얘기냐면은 신부가 와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은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잘 만나가지고 통일이 눈앞에 왔다. 우리 기도 많이 해라.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어떤 이 시스 베를에서 온 교포에게는 물었던 왜 신부님 거짓말해? 내가 듣기는 그게 아니더라. 그랬더니 어떤 방송을 듣기에 우리나라 방송 보면 다 그런데 어떤 방송을 듣기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본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뭐라면 유튜브는 다 가짜 방송이다. 절대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예, 서경석 목사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징계 반대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있습니까? 네, 우선 그날 기자회견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오늘 조금 전에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의논을 해서 각 이 대표님들하고. 단체들이 황교안 당대표 면담 신청을 하자 하는 거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히 면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걸 하면은 황교안 대표로서는 뭐 틀림없이 면담 기회를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각 단체 대표들이 다 거기 참석을 하시게 되니까 그때 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거기서 의논을 하면 그거는 대응하시는 날짜가 언제 정도 될지 그런 잘 물어봐야 특이한 부분은 되니까요. 아직 다시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다시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이쯤 오늘 자기들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높이 본다면 민주화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골라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있었느냐? 이거를 한번 서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요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 이제 세 번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된 것은 이걸 잘 보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보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 과격한 극우 사람들이 느닷없이 뛰어나와가지고 다른 중대한 것을 모두 가리는 그런 역할을 바보 같은 짓을 하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참으로 무식한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게 된 것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5.18을 재조사하자고 하는 것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조사위원을 금년 초에 이제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5.18에서 가장 잘 알고 전투력이 좋은 지만원 씨를 하기를 보수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다른 사람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만원 씨 그쪽 사람들이 안 가도 좋다. 그러나 진실을 이 사람들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2월 8일 날은 자기들이 완매쇼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조갑전 선생 또 몇몇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자. 그래서 밝혀보자. 그런 자리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볼 때 서로 찬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로 불편한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 불편한 얘기를 안 한다면 그건 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질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실 이러한 행동은 누가 했어야 되느냐? 자유한국당이 했어야 돼. 근데 지들이 할 거를 몇 명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준 거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야당이 뭐라고 한다니까 우리 표 깎아먹는다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냅두게 증의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이 문제가 커진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이 사람들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때문에 떨어졌는지 자유한국당이 대응을 잘못해서 떨어졌는지 그 규명한 거 나는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많은 중요한 것들이 다시 여론화 못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5.18을 2월 8일 날 행사했던 분들한테 자꾸 책임을 묻는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많다.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명서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성명의 내용도 이게 어디까지나 누구를 편들자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서 화합을 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자. 그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5.18 사태에 관한 8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전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징계하면 절대 안 된다는 징계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